안녕하세요. 오늘 4월 9일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은 주목할 만한 거래소 코인에 대한 시리즈의 마지막 바이낸스 코인 BN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덱스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와 중앙화 거래소 CX 거래소 코인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의 BNB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NB 코인은 바이낸스의 영향력으로 인해 지난 여러 시즌 동안 암호화폐 투자 해치용으로도 또 이용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부분은 조금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BNB는 바이낸스 코인의 약자기도 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발행된 암호화폐입니다. BNB 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ERC20 토큰으로 시작하여 바이낸스 체인으로 이전되어 현재는 BP2 BP20 이런 토큰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더 체인에서부터 이더 네트워크에서부터 시작했다가 포크를 해서 자체적인 체인으로 지금 현재 독립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BNB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함께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코인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전체 암호화폐 시총 중에 4위에 해당합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4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입니다. 이런 BNB 코인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거래자가 BNB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지불하면 거래 수수료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BNB 코인은 바이낸스 생태계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바이낸스 런치패드, 유명한 런치패드 있습니다. 신생 프로젝트를 런치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바이낸스의 상장을 베이스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바이낸스 런치패드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 BNB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에서 운영하는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가 또 있습니다. 바이낸스 덱스에서 거래할 때도 BN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NB 코인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지난 시즌들을 돌이켜보면 비트코인의 조정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향도 있었고 BNB로 옮겨가는 경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해칭하는 현물 기준으로 해칭하는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서 BNB가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락장 기간에도 최고점 기준 하락률 또한 비트코인보다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테이블 코인들 제외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칭용으로 하락장의 해칭용으로도 BNB를 많이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서 BNB 코인은 또한 소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매 분기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발행된 BNB 토큰의 일정량이 소각되고 소각되는 양은 바이낸스 거래소의 이익과 비례합니다. 바이낸스는 이러한 소각을 통해서 BNB 토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련돼 있는 소각 관련돼 있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낸스 BNB 코인의 소각과 관련돼 있는 여러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바이낸스 195개 넘는 BNB 소각 2022년도죠. 이렇게 소각이 되고 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20번째 분기 소각이 완료됐다. 지속적으로 매 분기 정기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기사들이 나와 있고요. 이어서 보시면 여기 21번째 분기별 BNB 소각 그리고 이 부분들이 될 때 소각이 될 때 이런 부분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습니다. 소각이 될 때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고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 전체의 흐름과 연관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또 22번째 BNB 소각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분기 소각을 완료했습니다. 1월 달에 소각에는 자동 소각과 파이오니어 소각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소각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는 중앙화되어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아주 착실하게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또 하나의 BNB 코인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죠. BNB가 바이낸스 세계 최대 거래소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측면이기도 하죠. 바로 BNB 체인이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BNB 체인을 통해서 디파이 그리고 DX, DEX를 포함해요. 게임파이,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미국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과정에 기금 조성에 대한 얘기도 나는데요. 이런 기금 조성 이후에 특별하게 바이낸스 체인 내에 전체 예치 금액 자체는 증가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체인의 BNB 체인의 전체 네트워크 볼륨을 보면 토탈 볼륨 락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 네트워크 중에서 이더리움, 그 다음에 트론, 그 다음에 바이낸스 체인 이렇게 해서 전체로 보면 3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이더리움은 타이 추정을 불허하죠. 여기에 최대치의 많은 자금도 예치되어 있고 프로젝트들도 많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이 트론, 그 다음이 바이낸스 체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트론 같은 경우는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 부분들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때문에 자금이 예치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환경이라고 하죠. 에코라고 하는 BNB 체인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들을 수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더리움 다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프로젝트가 이더리움과 함께 바이낸스 체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낸스 체인 내 프로젝트들을 순위를 보면 압도적으로 팬케이크 스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나오죠. 45, 거의 45, 46%를 팬케이크 스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종 덱스죠, 덱스. 이런 부분들 그 외에 다른 프로젝트들이 바이낸스 체인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자금을 예치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체인의 움직임을 보실 때는 팬케이크 스왑이나 유니스왑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익숙한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게 팬케이크 스왑, 그리고 여기 보면 앵커도 있네요. 그 다음이 보면 제가 보면서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생각했는데 베이비 도지 스왑도 있더라고요. 베이비 도지 스왑도 여기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거래량들이 안에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 도도,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퍼포먼스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또 다른 시리즈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입니다.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입니다. 바이낸스가 코팍스 인수를 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 수순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기사가 3월 7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선 변경 신고 나서고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뒷말도 많습니다. 뒷말도 많아요. 국내 거래소에 코팍스로 들어오는 과정들에서 약간 잡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코팍스가 이전에 FTX 사태로 인해서 자금이 묶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측면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FIU가 코팍스 변경 신고를 반려할 경우 바이낸스의 코팍스 인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부산에 블록체인 특구를 통해서 또 부산시와 또 협약을 맺기도 하고 했었어요. 여러 시도를 꾸준히 한국 쪽으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코팍스 인수 부분이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진행이 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바이낸스는 국내 원화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팍스에 1200억 이상 투자를 하여 금융당국의 인수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굳어져 있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움직일 수 있을지 많은 주목을 또 받고 있죠. 국내는 현재는 거의 업비트가 원탑을 찍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빗썸이나 이런 코인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호화폐 뉴스보다는 주로 9시 뉴스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좀 안 좋은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이낸스가 인수를 완전히 완료해서 본격적으로 국내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면 예, 업비트와 예, 좋은 경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바이낸스는 계속 지난 시즌부터 예, 미국 정부로부터 뭐 행정부, 사법부 뭐 다 뭐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뭐 이번에는 미 SEC 조사를 받는다. 뭐 SEC 바이낸스 US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이죠. 그래서 마켓 메이커 하는 두 회사와 설립자 자오창펑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뭐 법무부, 국세청, 예, 상품거래위원회죠. CFTC 이어서 SEC까지 조사를 막 한다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기사입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지금 여러 의미로 지금 계속 바이낸스를 미국 쪽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 1위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겨냥해 수사망 좁히는 규제 당국, 팍소스에 대한 부분들까지 기소 검토했고 여러 부분들이 있죠. 예. BUSD 관련돼 있는 부분들로 해서 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재,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바이낸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 바이낸스 측에서는 여기 BSUD 관련돼 갖고는 예, 재빨리 손을 트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기사에 보면 미국의 SEC, 예, 뉴욕의 바이낸스 US 미국 법인의 10억 달러 보이저 자산 인수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제재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저 자산은 예전 FTX 거래소 이제 FTX 사태 일어나면서 누나와 FTX 사태를 거치면서 보이저가 원래 FTX에서 인수하려고 했는데 FTX 사태가 벌어지면서 바이낸스가 인수한다고 했었거든요. 낙찰을 받았는데 이후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SEC 측에서 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중국과 바이낸스 연결고리 의혹 제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중국에 뿌리를 떴던 바이낸스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미국 고객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바이낸스 측에서는 재빨리 이렇게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예, 미국 측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빠르게 공지를 내고 했었죠. 예, 이런 부분들이 퍼드 형태로 계속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렇게 정체될 때마다 나오는 중요한 이렇게 이슈거리였습니다. 현재로는 전 세계 1위 거래소다 보니까 바이낸스가 휘청거리면 비트코인 전체 시장도 좀 휘청거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재가 좀 악재처럼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BNB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전체 내용은 현재 큰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큰 성장세를 이루고 있어서 마켓캡 기준으로 봐도 시총 4위에 해당된다.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BNB 코인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 하락률의 하락 시장에 좀 강한 측면을 보였다. 이전까지 그런 측면들 하락장 때 좀 강한 측면을 보였다. 그 다음이 소각 시스템, BNB의 소각 시스템, 주기적인 공시가 나가고 있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에 대한 얘기, 바이낸스 체인에 대한 부분들에서 보면 점유율이 모든 프로젝트들 중에서 3위에 준하고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포함되어 있는 측면을 본다면 이더리움에 이어서 2위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또 BSC, 바이낸스 체인 내에 여러 또 프로젝트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걸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바이낸스를 둘러싸있는 부정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이전 다른 종목과 틀리게 BNB는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BNB 차트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이 부분이 다음번에도 중요하게 투자를 할 만한 요소가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BNB 종목은 바이낸스 내에 있는 차트를 기준으로 했고요. 모든 값들은 일봉의 값들입니다. 일봉 종가 값입니다. 자, 전체 차트를 살펴보면요. 21년도
21년도의 움직임이 상반기에 나왔던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21년도 후반기에 나왔던 움직임에서 앞 구간을 다 커버를 해버렸어요. 이런 차트 패턴을 저는 보통 4점 내지 5점 줍니다. 위로 올라갔으면 5점인데 5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앞 고점 근처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구간들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모두 만족했기 때문에 4점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 제가 드리는 점수는 5점 만점입니다. 5점 만점. 차트죠. 차트의 패턴에서 움직임에서 나왔던 중요값들을 어떻게 공략했는지에 따라서 제가 매기는 점수입니다. 어떤 공신력 있는 점수가 아니라 제가 체크하는 점수이니 그 부분을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나온 값들을 가지고 이제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는 자, 여기에 나오는 1파동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2파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값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나눠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는 3파동이 오버슈팅처럼 나왔습니다. 여기에 2021년도 후반기에 여기 3파동까지 다 만족했어요. 그래서 5점을 주고 싶었지만 위로 이렇게 앞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는 나오진 않아서 4점을 준 겁니다. 차트적으로는 체크해야 되는 값들을 다 만족한 상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음번에는 여기가 열려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열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의 값들은 여기 1파동, 2파동, 3파동까지 체크되어 있는 값들입니다. 자, 여기 값들을 살필 때 우리는 이 값들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지 살핍니다. 이 값들에서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은 중요값, 그리고 구간 끝과 상단 변곡에 대한 값들이죠. 자, 먼저 위에 값들을 살피면 여기는 계속 돌파를 했고 열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열려 있다. 다 열려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 보시면 자, 여기 50, 여기 구간 끝값, 해당 구간 끝값을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죠. 그 움직임을 보면 여기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공략이 이번 파동 중요값 공략이 됐고요. 여기서 공략이 됐다는 얘기는 종가가 확보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봉에 양봉 종가가 확보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저항선이 있다면, 중요값이 있다면 꼬리를 찌르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후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종가가, 양봉 종가가 형성된 움직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가 해당 구간에 왔을 때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좀 더 높게 본다는 거예요. 개연성을 좀 더 높게 본다. 무조건 돌파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구간 끝을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모든 구간을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을 보니까 여기에 중요값, 최종적으로 값 구간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파동을 보니까 여기는 못 갔고 여기는 한번 움직였고, 그럼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여기는 돌파 가능성. 자, 여기는 그때 가서 얘기를 다시 할게요. 그래서 470과 508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470은 저항이 될 것 같고요. 508달러는 돌파 개연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흔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차트가 실제로 여기로 온다면 그때는 대응을 하면서 따라가셔야 되겠죠. 대응을 하면서 따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움직임이 재차 여기 21년도 이번 파동의 구간끝 346달러를 하방 이탈하면서 자, 21년도 1번 파동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는 거는 여기 21년도 여기 1월 첫 번째 파동의 구간 끝을 하방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알트들이 작년에 2022년 5월 FTX 사태 이후로 전후로 해서 루나 사태 이 전후로 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어요.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구간 끝을 하방 이탈해서 추가 하락으로 전개될 모습들이 다 나왔어요. 하지만 BNB는 그때의 움직임이 상당히 위에 있었고 이미 21년도 이번 파동의 구간 끝에 대한 음봉 종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루나 사태와 FTX 사태 때 추가 조정을 받아버렸죠. 추가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이 여기 21년도 1번 파동 구간의 영향을 지금 받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BNB는 깊은 하락이 안 나왔다. 깊은 하락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초기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고점 대비 하락률이 비트코인보다도 작았어요. 낮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특성이 사람들이 볼 때
하락장에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현재 구간은 22년도에 5월달 차트 구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값들을 보면 자, 여기 하늘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닌데 왜 이 색깔이 들어가 있을까? 자, 여기에 보시면 5월에 중요값이 있고 구간 끝값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 변곡이 있죠. 여기에 움직임을 보고 살피시면 자, 현재 움직임을 보면 5월 달에 나왔던 움직임에서 보면 여기 중요가 310달러, 330달러. 자, 여기를 지속적으로 두들기고 있죠. 종가로 다 올라앉았어요. 종가로. 그 말은 여기는 그냥 저항이 아주 큰 저항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큰 지지도 아니고. 하지만 여기를 밟아야지만 여기를 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움직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하방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작년 11월, 12월 달에 하방 이탈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하방 이탈을 했고요. 이때부터 거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때의 움직임으로 좀 더 다시 깊게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값들을 같이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이거는 11월 달의 움직임이죠. 11월 달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위에 구간 이탈까지 찔러버렸어요. 자, 여기 앞에 구간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구간 이탈 5월의 구간 이탈은 여기 왔다 갔다 파동이 있었죠. 여긴 뭐 이제는 요 흔적 때문에 다음번엔 돌파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 번 있었고 여기 한 번 있었으니까 한 번 두 번 있어 여기도 돌파 개연성을 보는 자리였는데 꼬리만 남겼죠. 그래서 이후에는 또 돌파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값 아래로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돌파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돌파 못해 흔적을 남겼으니까 지금 두 번째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만들어진 거예요. 중요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돌파, 둘 다 돌파 가능성을 본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여기 구간을 다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자, 여기 5월의 중요값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2023년도 움직임에서 거래량이 계속 누적돼서 올라오죠. 누적돼서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5월의 하단 변곡 위로 올라왔고요. 1월의 구간 끝값 위로 올라와서 여기 283달러 여기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받고는 5월의 중요가까지 종가 확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1월 상단 변곡 318달러. 자, 이 값은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가 조정이 나왔죠. 그럼 이때 추가 조정은 먼저 여기 중요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어요. 재차 반등하고는 여기서 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는데 하방 이탈했습니다. 하방 이탈했고요. 이 과정에서 202평 아래로 빠져버렸어요. 202평 아래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재차 상승을 했고 이 상승은 이때의 조정은 여기 1월의 구간 끝값 269달러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아니고 양봉 꼬리 지지를 받았어요. 이거는 반쪽짜리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반쪽짜리다. 그러면 반쪽짜리 지지를 받은 자리는 높은 확률로 다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어두고 봐야 돼요. 269달러는. 그게 지금 온다? 이거는 저도 몰라요. 그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위에 지지를 밟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했을 때는 굳이 지금 온다라고 해서 거기서 입 벌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어디를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살피고 추세가 완전히 꺾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지가 다 깬 모습이다. 그러면은 저항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추가 조정이 나오고 이때는 이렇게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킵입니다. 킵. 보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 값은 기억해 놓자는 거예요. 이 값은 기억해 놓자. 그러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BNB가 조정이 크게 온다면 자, 269달러와 257.5달러의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다. 정도만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게 지금이냐라고 하면은 지금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지금은 여기서 반등을 받고 나왔고 이 반등은 여기에 지지 테스트 없이 그냥 밀어 올려 버렸어요. 밀어 올렸고 여기 강세 포인트 위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시 재차
종가를 뚫고 올라가 버렸죠. 예, 그리고 현재 3월 달에 체크값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3월의 중요값 322달러, 312달러, 그리고 강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상단 변곡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지 반등이니까 1월 상단 변곡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걸로 보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여기 여부를 살핀다. 돌파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서 반등으로 전개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밀려버린 거예요. 밀려버렸으면 자, 여기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먼저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건데 지금 여기는 지지가 깨졌어요. 지지가 깨졌습니다. 예, 지지가 깨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 움직임이 약하다. 그리고 현재 움직임에서는 상단 변곡 1월의 상단 변곡 318달러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이어지려면 여기에 한 번 더 흔적을 남기고 조정을 받고 돌파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정도에 살필 수 있고요. 추가 조정으로 이어진다면 아래 292.3달러, 283.4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 그리고 아래로 추가로 하락되면 269와 257.7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살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여기에 양봉 꼬리로 했으니까 높은 확률로 여기에 올 수 있겠다. 언제? 네, 여기 강세 포인트 1월의 강세 포인트 299.7달러 아래로 내려왔을 때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강세 포인트 위에 있으면 우리는 올라간다고 보죠. 올라간다고 봅니다. 3월에 강세 포인트 아래에 있기 때문에 3월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는 걸로 보는 거고요. 자, 여기에 상단 변곡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보는데 이게 언제부터 확정적이 되느냐? 강세 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는 시점부터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2평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캔들은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고 지금 202평이 1월에 중요값 292.3달러와 겹칩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임 3월달 움직임에서는 여기 318달러 1월 상단 변곡 318달러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내려올 개연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정도로 염두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은 여기에 대한 지지가 받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292.3달러 중요값 283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살핀다. 예, 여기 깨지면 추가 조정이 269달러와 257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확정적 음봉 종가가 형성이 되면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이미 돌파 가능성을 다 만들어 놓고 내려오는 거니까 확정적 지지만 확인되면 차트는 빠른 움직임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좀 지지 여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제한된 반등 여부로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3월 달의 구간은 계속 지지가 깨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월 달에 지지 테스트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까지는 확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BNB를 정리를 해드리면 BNB는 위의 구간은 열어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전체 21년도 차트 이후 움직임을 보면 차트 패턴이 21년도 상반기 하반기의 움직임이 이렇게 쌍봉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같은 높이로.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전체 사정 좋다. 차트적으로는 괜찮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조정이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지 않아서 여전히 2021년도 1번 파동 구간 내에 중요값 구간을 지금 현재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서 보는 겁니다. 현재의 움직임들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강세 포인트, 중요값 이런 부분들 여기 21년도 중요값 여기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하고 나왔던 움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단 변곡 여기까지는 구간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차트도 딱 그 구간에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이 여기에 차트 값에 영향을 받는다면 여기에 지지를 받으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 292달러하고 겹치죠. 여기서 강한 지지를 받으면 21년도 강세 포인트 위에 있으니까 상단 변곡을 재차 노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3월달 2023년 3월달에 중요값을 공략하는 과정하고 겹치겠죠. 1월달에 상단 변곡하고 겹치고요. 자, 여기에 대한 공략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 언제? 자, 여기 1월에 중요값 292달러 그리고 283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가 나오면은
여기서 밀린다면 여기 구간 끝값 269달러와 257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무조건 여기 온다가 아니라 여기 강세 포인트부터 먼저 살피고요. 강세 포인트부터 먼저 살피면서 여기 아래로 내려온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현재는 여기 5월의 중요값, 5월의 하단 변곡 위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월의 중요값에 대한 공략하고도 같이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값들을 어느 값을 만족하면서 움직이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구간이 좀 더 확장될지 아니면 같이 여기에 지지도 깨진다. 지금 현재 BNB의 지지는 여기도 깨진 모습이죠. 깨진 모습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 구간에 지지를 받는 게 아니면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죠. 자, 여기에 202평이 또 여기 292달러 구간에 와 있고 292달러는 21년도 강세 포인트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는 게 202평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매수 매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BNB에 대한 차트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에 움직임이 또 크게 나오면 추가 움직임이 조정이든 상승이든 또 구간을 만족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 해당 내용은 저희 아이언머니 홈페이지 그리고 아이언머니 텔레그램 채널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부로 이제 오픈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에서 또 실시간으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해당 방으로 또 들어오셔서 얘기를 나누셔도 됩니다. 해당 방에 대한 주소는 저희 영상 아래에 보면 더보기에 보면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도 같이 있습니다. 방에서 또 뵙고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BNB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